Day 24. 싸다고 말하기. You get what you pay fo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우입니다. 오늘은 데이 24 싸다고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 문장을 보면은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get what you pay for라는 문장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강의 함께하고 계신 분들 다 이 표현 한 번씩 접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이제 한국말스럽게 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You get what you pay for 하는 표현이 왜 싼 게 비지떡이 되냐 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You get, 너는 얻게 된다. What you pay for, 네가 지불한 돈만큼을 혹은 만큼만 이런 뉘앙스예요. 따라서 you get what you pay for입니다. 자, 한국말도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죠. 영어에서 you get what you pay for 하는 것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응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딱 이 표현을 정해져 있고 응용의 형태가 제한적입니다. 약간의 응용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you get what you pay for라고 해야지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examples가 5개 준비되어 있는데 모델 examples에서는 you get what you pay for라고 하는 기본 문형을 중심으로 약간의 응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Model examples. 1번 한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우음성으로. 소파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덜너덜하네. 싼 게 비지떡이지 뭐. 소파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덜너덜하네 벌써? 싼 게 비지떡이지 뭐 라고 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되겠는데 자, 싼 게 비지떡이다는 이미 했죠. 뭐죠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리고 이제 소파가 너덜너덜하다. 자, 매우 한국말스러운 표현인데 너덜너덜하다.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헤어졌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소파는 이제 카우치라고 하고 너덜너덜한 게 참 어려운데 fall apart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fall apart. fall apart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piece, 조각조각이 잘 together,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apart, 분리돼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브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소파가 어쩌면은 잘 기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풀리거나 실 같은 게 그래서 카우치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는 게 apart. 촘촘히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너덜너덜한 것은 the couch is starting to fall apart 아니면 is falling apa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ll apart도 잠깐 한번 보시면 이 fall apart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붙어 있던 게 떨어져서 헤어지고 막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같은 것도 잘 이어놨다가 그게 fell apart 했다고 그랬고 여러분 파트너십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든지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와해되다 이런 말 아시죠? 파트너십은 여러분 공고히 붙어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the partnership is falling apart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파가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after only 1 year the couch is starting to fall apart나 is falling apart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잣말이나 그냥 상대에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싼 게 그렇지 뭐. 다 같이 해볼까? You get what you pay for. 한번 큰 소리로 시작. You get what you pay for. 왜 그런 뜻이 됐다고? What you pay for가 지불한 만큼만 you get,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성우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The couch is falling apart after only a year. We got what we paid for. 좋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주어가 you에서 we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형으로 됐다.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we got what we paid for는 거봐, 우리 딱 돈 낸 만큼만 받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시제도 과거, 주어도 we가 됐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4,000원도 안 되니 양질의 햄버거는 기대 안 해. 그래도 먹을 만은 해. 딱 그 가격인 듯. 자, 1번보다는 좀 어렵네요. 햄버거가 이제 아주 비싼 햄버거가 아니고 4,000원 미만의 햄버거를 샀나 봐요. 그러면서 큰 맛이 있거나 막 고급 음식이라는 느낌이 안 드나 봐요. 그래서 4,000원도 안 되니 뭐 좋은 햄버거 기대 안 해. 혹은 기대 안 했어.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해. 자, 그다음이 한국말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딱 그만큼만의 가격인 듯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바뀌어도 역시나 you get what you pay for예요. You get what you pay for. What you pay for.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느낌의 얘기를 하면 I get what I pay for라고 할 수도 있어요. I get what I pay for. 시제도 I got what I paid for. 이렇게 바꿀 수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4,000원도 안 되니 양질의 햄버거는 기대 안 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라기보다는 문형 연습을 좀 하면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bought something for 얼마 이렇게 하거나 I got 이라고 동사를 바꿔도 돼요. I got this jacket. 그 다음에
for 4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형은 I paid 얼마 그 다음에 for this jacke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아까 보세요. I got this jacket for 얼마 하는 것은 jacket for 40만 원 이것은 for 다음에 목적의 대상이 다르죠. 하나는 돈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재킷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 넣기 위해서 얼마를 줬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 재킷을 손에 넣었다 얼마 주고라는 for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 앞에 for를 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바로 오늘 모델 example 첫 번째가 바로 4,000원도 안 되니 하는 걸 문장 뒤에다가 for 4,000원을 넣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4,000원도 안 되는 건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or less than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for less than 4,000 won. 그리고 나서 I don't expect 과거로 I didn't expect라고 해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quality hamburg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질의 햄버거는 기대 안 한다. for less than 4,000 won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그 완성도 높은 영작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우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I don't expect a quality fast food hamburger for less than 4,000 won, so it's okay. I get what I pay for. 좋습니다. 그래서 I don't expect quality fast food hamburger for less than 4,000 won. 바로 이겁니다. for less than 4,000 won. 이런 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Yeah, I know. I get what I pay for. I get what I pay for. 조금 응용됐죠? You get what you pay for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얼마 주고 샀다, 얼마에 할 때 for. 두 번째는 관용 표현인 you get what you pay for를 응용한 I get what I pay for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왠지 너무 싸다 싶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죠. 자, 좋습니다. 왠지 너무 싸다 싶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죠. 계속 이건 동일한 표현의 반복입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왠지 너무 싸다 싶었어요라는 영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매물로 올라간 소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광고에서 새 제품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파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광고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새 소파가 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싸다 싶어가지고 덥석 물은 거예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빨리 헤어지고 fall apart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왠지 너무 싸다 싶었어요를 어떻게 할까? 어렵죠. 이런 것도 사실은 관용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Too good to be true.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true일 리가 없다. true, 진실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건 아니면은 조건이건 이거는 도저히 저거는 상식선에서는 좀 너무 싸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을 too good to be true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너무 과장인 것 같은데라고 할 때 too good to be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I thought it was too good to be true and what I know you get what you pay for나 I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두 문장 모두 관용적 표현을 쓰셔야 된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I should have known it was too good to be true. You get what you pay for. 맞죠? 그래서 it was too good to be true.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리고 앞에 문장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I should have know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말 해석을 직역을 하면은 난 이걸 알았어야만 했다 이런 말이죠. 알았어야만 했다. 근데 의역을 하다 보니 그래 왠지 너무 싸다 싶었는데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말이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진실일 리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다라고 쓰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한국말이. 그러니까 이건 의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점 꼭 기억하렴. 좋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친구나 누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야,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꼭 기억해. 제대로 돈을 줘야 좋은 물건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너무 싼 것만 찾는 친구에게. 그러면 꼭 기억하렴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아요. 뭐죠? Please keep something in mind거든요. 그러니까 please keep that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문장으로 쪼개도 되고 한 문장 속에 콤마로 연결시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붙어 다니는 표현이에요. Keep in mind 해라. You get what you pay for를. 이렇게 좀 한꺼번에 자주 다니니까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실까요? Just keep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좋습니다. just가 붙었어요. 좀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이때는 just keep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자, 여기서 하나 문법적인 요소 살펴볼게요. 여러분, keep something in mind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keep something in mind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죠. keep in mind.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you get what you pay for 이 절이 사실 keep something in mind 그 something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콤마 찍고 이 자체가 사실 목적어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Just keep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시작.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의 문제인데 what you pay for 할 때 what 이렇게 치읓으로 소리내는 원어민도 있고요. 정직하게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있고 다양해요. 보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글 한번 보시죠. 1억 주고 산 게 이 모양이네. 자, 5번 한글 저도 한번 읽어보면 고가 외제차 주인이 야 1억을 주고 산 게 이 모양이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차가 자주 고장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차에 보시면 요즘 고급 차는 천장이나 이런 마감이 알칸트라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알칸트라가 아닌가 봐. 네, 차 잘 아시는 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쨌건 요거는 앞에 나온 것보다 많이 응용된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문형은 다 뭐였죠? You get what you pay for. 맞죠? 다시 한번 적어보죠. 그 다음에 we got what we pay for. 과거로. 그죠? 그 다음에 I get what I pay for. 이 정도에서 그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조금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기본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You get what you pay for. We got what we paid for. I get what I pay for.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떤 문형을 써야 되냐면 This is what I get. 혹은 got. This is what I 그 다음에 for 얼마 이렇게 변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얻은 거네. for 얼마 1억에 대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야 1억이나 줬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이 This is what I got 아니면 This is what I get for 얼마입니다. 실제로 남녀 간에서도 이런 말 하거든요. Is this what I get for loving you all these years? 이런 말을 해요. 원어민들이. 그러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정말 이 오랜 긴 시간 동안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런 기껏 결국에는 이런 대접을 내가 너한테 받는구나라고 할 때 Is this what I get for loving you?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떤 남자건 여자건 상대에게 정말 그 상대를 아껴주고 케어를 해주고 그랬는데 배신을 때렸나 봐요. 그럴 때 Is this what I get for loving you all these yea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돈이나 싼 게 비지떡뿐만 아니고 쓰이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죠. 어쨌거나 5번 같은 것은 좀 응용이 많이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성우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what I get for 100 million won. 됐죠? 그래서 This is what I get 끊고 400 million w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읽을 때도요. 이걸 자꾸 한 다음에 읽으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This is what I get 하고 살짝 퍼즐 준 다음에 400 million won 이렇게 읽으시는 습관을 자꾸 이런 회화책을 통해서 미리 연습을 해두셔야 실제 real life conversation 그죠? 실제 대화에서 이런 형태로 잘 말이 예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오늘 수업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스몰 토크를 통해서 대화문을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You get what you pay for라고 하는 관용 표현에 관련된 스몰 토크 3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나 이 헤어드라이어 동네 시장에서 샀는데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번 사용하고 고장나버렸지 뭐야? 싼 게 다 그렇지 뭐. 좋은 걸 원하면 다른 데 가봐야지. 좋습니다. 나 이 헤어드라이어 동네 시장에서 샀는데 굉장히 싸게 잘 샀다라고 처음엔 생각했거든. 근데 한번 써보고 한번 사용하고 나서 바로 고장이 나버리지 뭐야 라고 허탈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아유 뭐 싼 게 다 그렇지 뭐. 야 진짜 퀄리티 좋은 거 원하면 다른 데 백화점에 이런 데 가서 사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역시 뭐 기본 표현인 what you get what you pay for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이거는 뭐 입에서 이제 완전 나올 것 같고요. You get what you pay for.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영작해 보시면요. 동네 시장에 샀다 이런 건 쉬워서 놔두고 싸게 잘 샀다고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렴한데 양질의 물건을 a great deal이라고 그래요. a great deal. 오케이? 뭐 물론 무슨 good bargai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deal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영작하면 되냐면 I thought 그 다음에 I got a great deal 이렇게 하고 on this라고 해도 돼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나 이 헤어드라이어 굉장히 싸게 잘 산 것 같았거든. I thought I got a great deal on th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on this 생략해도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got a great deal 이런 표현은 공부할 때 참 재밌어요. 정확하게 저게 싼데 저렴한데 잘 샀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실전 상황만 되면 이런 학습에서 건진 익스프레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기간이 여러분은 6개월, 3개월만 됐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몇 년 가요.
보통 4, 5년씩 헤맵니다. 보통 학습자 보면. 그래서 영어 공부의 특징, 어학 공부의 특징이 가성비가 좀 낮다. 다른 거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딱딱 공식 대입해서 하니까 답이 나오던데 이건 분명히 외우고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거거든요. 미국 현지인들 그 네이티브들도 어릴 때부터 이게 몸속에 농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고급스러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오늘 배워서 뭐 올 연말, 내년 초 쉽지는 않은 거죠. 다만 좀 더 얼마나 연습을 더 많이 해주느냐 하고 또 I got a great deal을 저와 같이 이런 학습 환경에서 배운 것을 실제 대화, 그 다음에 책 속에서 마주하는 횟수가 몇 번인가. 이거를 꼭 절대량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10번을 채워야 된다면 10번 다 채워야 나오는 거거든요. 간혹 그 전에 나오는 사람은 어학적으로 굉장히 탤런티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운동신경하고 똑같거든요. 어학이라는 게 음악, 그 음성 이런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드니까 많이 노출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기대는 해보자 이거예요. 희망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thought I got a great deal on this. 해볼까요? 시작. I thought I got a great deal on this.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번 사고 바로 고장났다. 이런 고장은 자동사로 broke라고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something broke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it was broken 이라고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서져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고장이 나버렸어. 나중에 언제 자타동사에도 공부 한번 해야 됩니다. 저랑. 그리고 뭐 한 번 썼던 first time I used it 이렇게 했죠. 싼 게 다 그렇다 아까 했죠.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리고 좋은 거를 원하면은 딴 데 가봐야지. 이럴 때 if you want 다음에 좋은 것 하면은 보통은 good products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두루뭉실한 표현법인 뭘 쓰면 참 좋죠? something good. 그죠? something good. 좋은 거. something good. 이렇게 해서 something 형용사, anything 형용사. 그러면 딴 데 가봐라는 것은 you should go 보통 항상 이렇게 한다. go to other places. 이렇게 영어를 한다. 근데 원어민들 보면요. go somewhere else. 이런 식의 영어를 많이 해요. 오케이? somewhere else. 이런 거. 우리가 이제 anywhere else, somewhere else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더 네이티브스럽다까지 알면서 한번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I bought this hair dryer at a local market, and I thought I got a great deal. But actually, it broke the first time I used it. Well, you get what you pay for. If you want something good, you need to go somewhere else.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표현 뭐라고요? I thought I got a great deal. 이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오래 남을 것 같고 대표 표현 you get what you pay for. 그 다음에 좋은 물건 하면은 무조건 good 물건 이렇게 하지 말고 something good 이렇게. 맛있는 것, something delicious. 맞죠? 비싼 것, something expensive. 그 다음에 중고, something second han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서 꼭 발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econd hand. 그 다음에 somewhere else.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음 스몰 토크 짧은 거 한글 들어보시죠. 10만 원 버렸네. 왠지 너무 싸다고 했어. 싼 게 비지떡이지 뭐. 좋습니다. 10만 원 버렸네. 아유, 10만 원 그냥 엿 사 먹었다. 이런 말 해요. 가끔씩. 그러면서 이제 B가 왠지 너무 싸다고 했어. 싼 게 비지떡이지 뭐. 너무 싸다 싶었어. 이런 말이에요. 좀 더 한국말스럽게 하면. 그러면 왠지 너무 싸다 싶었어 하는 게 여러분 아까 전에 model examples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이 표현이 여기 쓰면 돼요. 뭐죠? 나는 알아야만 했다. 혹은 나는 알았다. It was too good to be true를 여기 써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표현도 여기 괜찮아요. 그러면서 you get what you pay for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저도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10만 원 그냥 버려버렸네. 이런 거. 야, 어렵죠. 여러분 감탄문 비슷하게 해서 what a 뭐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써도 아주 what a waste of, what a waste of 1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What a waste of 100,000 won. 하니까 B가 Yeah, I should have known. 아니면 I knew, I thought it was too good to be true. And we get what we pay for. 혹은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러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만약에 you get what you pay for라는 표현을 모른다면 원어민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정말 빙빙빙빙 둘러가야 되겠죠. Yeah, if you don't spend, a lot of money and enough money, you cannot expect quality products.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의 영어는 사전의 정의를 읽는 것 같다라는 원어민들 말이 많이 들려요. 사전의 정의. 사전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 사전도 그렇고 국어 사전도 그렇고 어떤 한 표현을 풀어서 정의해 주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 표현이 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You get what you pay가 안 되니까 You get what you pay를 캠브리지 사전에 나오는 그 뜻을
그 뜻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관용 표현은 내 것으로 속히 만들어야 된다. 욕심 부리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영어. What a waste of 100,000 won. I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You get what you pay for, I guess. 맞죠?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에 그냥 You get what you pay for, I guess라는 것은 그냥 문장 마지막에 원어민들은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I think, 그 다음에 I'm afraid, 그 다음에 I guess 이런 것을 문장 마지막에 구어에서는 많이 붙여요. 우리는 정직한 영어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틀에 박힌 영어 I think that, I'm afraid that, I guess that 이렇게. 근데 걔들은 쭉 얘기해놓고 그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You get what you pay for, I guess 이런 식으로 끝을 내리면서 뭐 한글로 하면은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렇잖아 뭐 이런 느낌. 마지막에 한국말도 뭐 그렇잖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표준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네이티브 필을 좀 나게 하는 그러한 감각적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기초 학습자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초 학습자들 권하지 않고 중급부터는 이제 이런 것도 욕심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글 들어오시죠. 이 오븐 5만 원에 샀는데 한 달 만에 고장났지 뭐야? 그럼 뭘 기대한 거니? 싼 게 비지떡이지. 좋습니다. 이 오븐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달 만에 고장났지 뭐야 하니까 야 그러면 5만 원 주고 뭘 기대한 거니? 뭐 다 그렇지 뭐 싼 게 비지떡이지. 자 우선 싼 게 비지떡은 이미 너무 잘하니까 얼마 주고 샀다. 이제 답 나왔어요. 뭐죠? I bought 그 다음에 this oven 그 다음에 at입니까? for입니까? 예, for예요. 얼마 주고 사다는 것은 for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for 5만 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고장 나는 것은 자동사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it broke 그죠? 그 다음에 뭐 after a month 이런 식으로 after only one month 이렇게 바로 자동사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차가 고장났다 섰다는 것도 my car broke down 이렇게 자동사로 써야 됩니다. on the highway 이걸 was broken down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뭘 기대한 거니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뭘 기대하고 있었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what did you expect도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what were you expecting이라고 과거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거 진행을 여기서 이걸 여러분을 납득시키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거 진행이기 때문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오븐이 고장난 것은 한 점의 시제잖아요. 점의 시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즉 어제 7시 45분 저녁에 딱 고장이 나버렸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오븐을 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고장이 탁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진행의 시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뭔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I was doing the dishes when I heard a knock on the door. 이 문장을 보시면요. 나는 밤에 어제 8시 45분에 설거지 중이었죠. 그때 딱 45분이라는 그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럼 문 두드리는 건 딱 한 번 점의 시제라는 말은 딱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8시 45분 맞죠? 근데 8시 45분 딱 45분 그때만 설거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42분에서 8분 동안 5분, 6분간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죠. 그럴 때 원하면 과거 진행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I did the dishes when I heard는 틀린 문장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What were you expecting? 이렇게 과거 진행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머캐니컬한 거, 영어의 구조적인 측면을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학구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자꾸 따라 읽고 자꾸 적어보고 눈에 익히고 해서 좀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면 된다. 이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향에 따라 정하시면 되되 저는 한 6대 4로 갔으면 좋거나 7대 3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로 특히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구조적인 것을 너무 케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7 정도 비율은 자꾸 연습하고 듣고 이런 거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의 어학학습은 이런 문법이나 구조적인 걸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찜찜함을 계속 안고 가거든요. 따라서 3 정도는 꼭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회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법 설명을 종종 드리는 겁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예문 I was doing the dishes나 I was watching a Netflix series when I heard a knock on the door. 그 문장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영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got this oven for just 50,000 won, but it broke after just a month. Well, what were you expecting? You get what you pay for. 좋네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는 for 쓴다. 그 다음에 broke 자동사 썼다. 과거 진행 썼다. 관용 표현 you get what you pay for.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Case is in Point와 Further Studies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You get what you pay for,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표현 관련해서 오늘 케이스 인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인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 저희 의자가 최고 50%는 더 비쌉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의자는 수리하지 않고 10년까지 쓸 수 있는 의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한번 읽어보자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 저희 의자가 최고 50%는 더 비쌉니다. 그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의자는 수리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라는 여러분 유명한 의자 브랜드인 허먼 밀러 제품 광고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광고입니다. 실제 허먼 밀러 산 광고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오늘 배운 싼 게 비지떡을 꼭 기억해 달라 할 때 배웠죠? Please keep in mind.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볼까요? 손으로 You get what you pay for. 맞죠? Please keep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라고 하시면 되죠. 이 표현 아니까 굉장히 한 방에 해결되는 이런 문장이 탁 나오니까 기분 되게 좋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영작을 해보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저희 의자가 최고 50% 비싸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면 우리 의자는 최고 50% more expensiv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our chairs나 ours가 are 그 다음에 50% more expensive고 더 저렴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less expensive가 되겠죠? 여기는 뭐 하죠? 반대말은 뭐라고요? less expensive. 근데 최고라는 말은 자꾸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as much as. 근데 이 표현도 좋지만 더 쉽고 더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up to예요. up to. 그래서 up to 50% more expensive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암구장은 최고 6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작할 수 있거든요. 상암 스테디움 can 어려운 동사를 써요. 그때는 accommodate. 그 다음에 up to 6만 명. 오케이? 그때도 up to를 쓰면 좋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높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 이거는 일단 모음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뒷페이지 가도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저희 의자는 수리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our chairs가 are 그 다음 뭐 하고 10 years 이렇게 하고 without any repairs나 여기서는 이제 without needing any repairs라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의자는 설계되어 있다, 만들어져 있다, 지속되도록 10년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설계됐다, 만들어졌다 할 때는 built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built. 그러면 이게 기본 문형이 be built to 부정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our chairs are built to 다음에 지속되다 last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10 years나 for 10 years without needing any repairs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뭐 지진 얼마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they are built. 그죠? to 그때는 어렵게 withstand 이런 걸 써요. 견디다. 그 다음에 뭐 magnitude of 얼마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그건 됐고 그래서 built를 쓰면 되는데 다만 오늘 광고에서는 좀 과장해서 우리 의자 are guaranteed 확실하게 보증이 돼 있다. 그래서 our chairs are guaranteed to last. 그 다음에 10 years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저라면 built를 썼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허먼 밀러 광고에서도 you get what you pay for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 아끼고 이러면 안 된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back pain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음성을 성우 목소리로 영문 들어보시죠. If you compare our prices to our competitors, it is true that our chairs are up to 50% more expensive. Please keep in mind, you get what you pay for. Our chairs are guaranteed to last up to 10 years without needing repairs.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our chairs are up to 50% more expensive. 그다음 please keep in mind 다음 콤마 찍고 you get what you pay for. 그다음에 guaranteed to last 해도 되고 built to last 해도 되고 또 최고를 또 한 번 더 썼네요. up to 10 year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it is true라는 표현은 어떤 어감이냐 하면은 물론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 비싼 거는 이럴 때 it is true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we admit 하고 같은 말이죠. we adm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further studies로 왔는데 오늘 further studies에서는 우리 이번 데이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 표현이 뭐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성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 뭐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역시 관용적 표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표준적 영어로 하면 value for the money spent라고 그래요. 그러면 spent가 money를 뒤에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된 돈에 대한 가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표준적 표현이고
무슨 뭐 best bang for the buck 이라든지 혹은 for your buck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뭐 best 자리는 less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buck이라는 게 달러라는 뜻의 속어거든요. 달러, 돈. 그러니까 당신이 지불한 1달러에 대한 bang은 value에 대한 속어예요. 또 가치. 그러니까 당신이 쓴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써요. give you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상품이나 이 호텔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쓴 돈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가성비가 최고다, 짱이다, 가장 높다라는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여러분 입에서 안 나와도 좋으니까 뉴스를 듣건 드라마를 보건 또 회사에서 원어민이 이 표현을 쓰면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고 또 유명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nsumers are getting less bang for their buc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쓴 돈에 대해서 가치를 덜 얻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역을 하면은 요즘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돈 쓸 게 별로 없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멋진 표현이라서 일상에서 쓰면 너무 고급져요, 사실은. 뉴스 앵커나 이런 사람이 쓰면 참 좋지만은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 이제 영작이라기보다는 오늘은 그걸 어디에 쓸 수 있느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라톤 호텔에 묵을 거면 1일 패키지를 끊어야 돼. 풀장 이용도 가능하지. 라운지에서 음식과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거든. 즉 1일 숙박권이나 패키지 끊어야 가성비가 최고야. 할 때 it will give you 그 다음에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쓰면 참 멋진 영화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가지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범답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If you stay at the Sheraton, you gotta go with가 첫 번째 특이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come with라는 멋진 표현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오늘 관용 표현 It gives you the best bang for your buck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go with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로 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1일 패키지로 가다라는 말이에요. 자, 언제 쓰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go with yellow.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그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가 black, yellow, 그 다음에 pink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근데 yeah, I will go with yellow then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선택 중에 yellow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이걸로 가다라고 할 때 I will go with yel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이지만 choose보다 좀 정교한 단어란 얘기예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 come with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A comes with B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A가 본 제품이라 돼. 혹은 본 서비스. 그리고 여기는 부가 서비스나 부가적인 제품의 사양이 B에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A에는 B가 따라온다니까.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does it come with a mouse 이러면 이 컴퓨터 사면 마우스는 그냥 끼워주는 거죠? 이럴 때 come with를 쓰면 돼요. 이런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브라질 상파울루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재원 자리에는 프리 하우징 주택이 무상으로 당연히 지급되고 또 무슨 차량이나 이런 것도 지급되고 이럴 때 this position comes with free housing and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자리가 메인 본질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 부가적인 서비스나 혜택이 따라 나온다 할 때도 정말 많이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썼냐 하면 바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It comes with A and B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수준까지 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문장 정도는 몰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욕심 한번 내보시고 따라서 이 전체를 암기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검사할 방법은 사실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검사는 못하겠지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청소기를 구매할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하이마트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5가지 이 청소기 중에서 세 번째 걸로 강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일 가성비가 좋대요. 물론 A번으로 가면 제일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싼 거야. Way too expensive 하니까. Way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 했죠? This one will give you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천한다는 것은 뭐 strongly recommend나 recommend you buy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문법 하나 말씀드리면 recommend는 대시 여기 생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ecommend는 바로 대절을 취해서 바로 삼형식으로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고요. 이 동사는 원형이 돼야 돼, 항상.
혹은 recommend 다음에 ing가 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it is the best bang for the buck 이렇게 돼 있고 혹은 it gives you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라고 해도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둘 다 알아두세요. It is the best bang for the buck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It gives you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이폰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시면 이 삼성폰을 제가 추천드려요. 조금은 저렴하대요. 그래서 이 모델이 특히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겁니다. 해서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It will give you the best bang for the buck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이폰이 부담되시면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회화책에 다 이 코너들이 다 있었어요. afford라는 동사를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f you can afford 그 다음에 iPhone 이렇게 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부담된다는 표현 맞죠? 그래서 if you can afford iPhones, then I recommend you buying this Samsung phone because this model will give you the best bang for the buck 아니면 best bang for your buck 이라고 하면 되거든. 이렇게 참 좋은 문장 세 개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If you cannot afford an iPhone 맞죠? Cannot afford. This model will give you the best bang for the buck. 맞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그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에 나오는 문장들 좀 현실 그 real life 실제 상황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예문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너무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문보다는 진짜 당장 쓸 수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함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건만 된다면.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데이 때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Day 25. 다행이라는 의견 자연